오늘은 그 모던넷의 신순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멀리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업,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오고 그것이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누구에게 팔리고 돈이 얼마나 벌리고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팔리고 돈이 나오고 이 과정, 그리고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기업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그래서 앞에 아이디어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 학술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제품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고 그 과정을 기업가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안트프로너십이라고 저희 경영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먼저 대표는 그냥 편하게 우리 회사 속에 뭐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업력이나 주력 제품이나 뭐 연구개발 투자나 매출이나 특히나 개괄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한 약 15년 정도 됐고요. 1997년도에 개인 회사로 시작해서 2000년도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시대공학연구소에서 CGVR실에서 컴퓨터 레크를 하다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정보통신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시작은 대구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뭐 처음에는 IMF도 바로 터지고 해서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IMF가 어떻게 보면 여성기업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뭐 문화가 이제 남성 위주의 문화였다면 IMF나 위기가 왔을 때는 이제 실리적인 상태로 가다 보니까 여성 기업에게 이제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은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지만 제가 시도를 한 게 참 기회가 정말 잡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인턴제도 처음 시도를 하면서 중소기업에다가 인력에 대한 지원을 또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제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IT 쪽으로 하고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런 분야에 사실은 통신 분야가 처음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열악한 상태인데 제가 이제 뛰어드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찾아가면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찾아가면은 말씀이 이제 IMF 번호 나가지고 이렇게 대신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 여자가 무슨 이런 분야에 첨단 분야에 일을 하느냐 이런 이제 말을 듣기도 하고 사실은 참 곤욕을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곤욕을 치른 반면에 이제 성실하게 이 대응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빨리 접하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더 빠르고 하니까 고객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 찾아뵈도 그 상대방이 처음엔 여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거부를 하는데 그걸 제가 마다하지 않고 계속 배웠을 때에 이제 그분들이 그 자료를 접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뭔가 내가 성과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인연이 되니까 일로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을 처음 하다가 저희가 법인으로 되기 직전에 이제 멀티미디어 분야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을 그때는 직접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외산 제품을 가져와서 했었는데 도대체 이제 그게 덩어리도 너무 크고 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전자칠판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연창수 교수님께서 아니 너네 회사에서 이걸 개발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구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 제품을 개발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왜냐면 대구대에 시연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하시고는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다. 그때 5천만 원 뭐 이렇게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게 비싸니까 이걸 좀 고맙게 해갖고 좀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그런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이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놔도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신뢰를 안 해주고 구매를 안 해준다는 거죠. 아직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사주시는 분들이 혹시 공무원이나 교수님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된 걸 샀을 때 내가 혹시 다칠까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나름대로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제품 신기하다. 이 모니터형 전자칠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모니터에다가 판서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로는 그게 획기적으로 신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샘플로 하나씩 사신 거예요. 조금 완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 제품이고 신기하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용으로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제가 전국을 막 다니고 또 전시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뭐 사람들이 전자칠판이라면은 이게 뭔데 이렇게 하고 반응도 그렇고, 근데 신기하기는 생각하지만 구매로는 절대 안 이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3, 4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전시회에서 다른 업체가 이 모방을 하고 이 업체들이 몇 개 여러 개 생기니까 시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저희 혼자 쥐고 있을 때는 안 퍼지던 것이 다른 업체가 모방을 해서 몇 개를 만들어내면서 영업을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전자칠판이라는 게 소문이 팍 퍼지면서 이제 여러 학교가 이걸 구매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 조달청까지 물건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전자조탁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전자칠판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매도 다양해지고 이제는 초중고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 연구를 할 때 이제 좀 우리 이제 부사장이 연구 쪽에 이렇게 깊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업 쪽에 필드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필드에 나가면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참고를 해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걸 어떤 걸 만들면 좋겠다,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착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만들면 그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품이 계속해서 이제 컨트롤 제어 시스템으로 해갖고 중앙에서 제어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원해서 만들게 되니까 그걸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원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 웹으로 짜갖고 웹에서 이걸 하고 싶다 하시니까 그걸 만들게 되고, 뭐 하여튼 LMS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원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IT 쪽에 나름대로의 기반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반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이제 그거를 분석해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나 없나 해 갖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가의 개발 연구 과제로 이제 실용적인 거하고 연구적인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해서 연구 과제가 됐을 때 그걸 연구를 해서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제품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좀 많이 해가왔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연구 과제화해서 뭘 만들었던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과제 이름을 다 일일이 과제 이름은 말씀드리려고 말고 제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컨트롤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격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 냉난방 뭐 전부 다를 컨트롤 제어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교탁위에 요즘은 이제 학교 옛날에는 렉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뭐 컴퓨터도 이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교탁 안에 이제 컴퓨터, DVD 이런 걸 이어놓고 그 위에 이 모니터 형태로 해갖고 판서를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클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컨트롤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서 빔 프로젝트 스크린, 냉난방, 전기 제품 이런 것들을 전기를 다 켜고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일일이 한 개 갖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클릭 하나 딱 하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올라오고 불 켜지고 불 꺼지고 막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에어컨을 끄고 싶으면 더 끌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이제 개발을 했었고 중앙에 그걸 제안하는 것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과제화한 거네. 예, 예. 중앙회라는 말은 이제 멀리서 있는 거죠. 이제 학교에 이게 만약 빌딩 안에 있으면 1층에서 그 건물 전체에 있는 거를 왜냐하면 학교에 프로젝트를 펴놓고 막 퇴근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일일이 도울 수가 없는데 중앙에 앉아서 그걸 이제 껐는지 안 껐는지 이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뛰지 않아도 불 끄고 하는 것들을 앉아서 할 수 있고 또 도난이 워낙 많이 당하니까 도난 예방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했고요. 사실은 저 디자인도 그 국가 디자인 그걸 받아서 지금 제품을 지금 그 전자교탁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좀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연구 과제를 그냥 틀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화 시키는데 연결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과제를 하거나 할 때는 지역 교수들, 연구소 뭐 주로 같이 어울리는 이렇게 컨택하는 포인트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찾습니다. 그런 기술력이 있는 교수님들을 직접 저희들이 이제 요즘 인터넷 워낙 잘 돼 있어서 어느 교수가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오픈돼가 있고 그리고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색해갖고 그분들하고 연결을 짓는 걸 이제 직접 우리가 콜을 하는 거죠. 교수님 사회해갖고 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수님이 오케이 하시면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술 같으면 저희들만 이제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지금 저기 링크 사업을 해갖고 개대 링크 사업을 통해서도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저희가 검색해갖고 교수님한테 콜을 해갖고 지금 자료를 제안을 해놨습니다. 검색해서 제안을. 예, 거기서 학교에서 특허 기술을 다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연결해주셔서 저희가 특허 검색을 하니까 저희하고 딱 맞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해보자 하셔서 네, 이제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해외하고 교수공업대학하고 조선대학하고 저희하고 그 의료 쪽 분야의 3D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교수님과 그 교수공업대학을 알게 되고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이제 알아갖고 연결을 해갖고 같이 이제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3D 쪽에 이제 표준화를 하려고 교수님이 우리 사장으로 계십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시간에 해외 출장을 간다고 지난주까지 기술사업 나중 그 기술사업과 센터장 나센터장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친한 선배인데 그 자기도 사업을 어느 기업에 줘야 되는데 디지털하고 뭐 그 지금 요 분야네 이 분야인데 돈 줄 회사를 못 찾아서 디지털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되면 다시 한번 상의드릴게요. 저희는 그 강주에 있는 조선대하고 연결이 참 잘 돼갖고 영원함 연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연구가 혹시 그거 아니죠 지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영원함 연결해서 하라고 연구개발 특구본부에서 돈을 주는 게 영원함을 연결하면 우리 회사 기업 대구 기업과 여기도 특구에 포함되잖아요 지금. 딱인데 특구 기업과 호남의 대학이면 딱이 이거 지금 디지털하고 하면. 좀 이따 나가면서 전화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저희하고 일을 하면서 아주 교수님 규모가 커졌어요. 이상이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하고 서로 잘 만나면 모르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끼리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안 맞는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가 맞는 기술을 찾아서 교수님을 섭외하는 경우에 그 교수님도 잘 될 수 있고 저희도 잘 될 수 있고. 재밌네. 평소에 우리 대표님은 이게 IT 기업이 계속 변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처음 아이디어는 직장생활 하다가 3D 분야를 그래픽이 전문 정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죠. 웹적으로 전문 정보 시스템. 그래픽으로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그걸 하다가 그러니까
본인 전공이 그래픽 전공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학교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하여튼 사회 사회에서 전공은 그게 그 일을 하다가 실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독립해서 그 회사를 차리신 거고. 예, 이제 그 회사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어갖고, 왜냐하면 IT가 너무 편하니까, 그 당시 IT에, 저기, 깨비메일하고, 제가 다니던 세리콤이라는 회사하고, 그 두 개밖에 거의 없을 정도로 정보통신회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장님께서도 이 돈을 계속 퍼부어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이제 교육장도 세우고 뭐 이러니까, 길게 하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되고, 제가 이제 저는 그 꿈을 버리기 싫어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새로 막 하시는데, 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그 어떤 아이디어들 어디서 주로 얻으세요? 예를 들어 뭐 교수들하고 올리는지, 컨퍼런스를 다니는지, 동종업체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편인지, 그런 어느 집단, 어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구체적으로 얻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소개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분야는 저희가 강공서해 개발하는 거하고 대학의 물건 전자출판 쪽이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부분이 강공서 사람이나 사실은 대학의 교수님들 이런 분이 많으세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강공서에 계시는 분들도 하고는 고민이 이렇게 뭔가를 제품을 만들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말로서는 되지만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로서는 되지만 실제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직원이 쭉 들고 오면 이제 그리고 학교 교수님께서도 뭘 있으면 이게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의료 사업을 지금 추가해갖고 지금 피부 쪽으로 하는 것도 그 교수님께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까지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겠냐 없겠냐 이제 이런 기술이 어떻냐 이렇게 이제 또 사업성이 어떻냐 이런 거를 갖다가 회사 내부의 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갖고 최종적으로는 임원이 이걸 하자 이렇게 하면은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부 확정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은 분명히 사고자 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말을 수용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걸 저희들이 커스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굉장히 지금 내가 가르치면서 수업 연구 논문들도 노력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표님이 직접 말씀해 너무 신기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고 시장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뭐 그런 거 좀 몇 개 소개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한증 치료기 의료 사업으로 무슨 치료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왜냐면 IT가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진짜 대응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품을 계속 만들어도 끝이 없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돈을 벌면 거기 밀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의료 사업을 업종 추가해서 신청을 해갖고 전환이 됐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그래서 이 공장에 오면서는 이제 의료 사업까지 기존 하는 일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의료 사업은 이제 마침 저는 이제 로봇 제할 쪽으로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수요자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로봇끼리 험하고 마침 피부과의 교수님이자 병원을 운영하시는 교수님이 피부 쪽에 다한증 치료기라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치료기 이제 땀이 손에 이렇게 땀이 막 젖거든요. 그걸 치료하는 치료기가 병원에 가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휴대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셔갖고 저희들이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임상 실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재 허가는 받았는데 의료품으로는 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팔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기계로 팔아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피부 박리기를 해가지고 표피 뜨는 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칼로 이렇게 표피를 좀 뜨는 거를 뜨잖아요. 이게 참 노가다 잘하는데요. 그걸 집으로 보황 뜨듯이 떠갖고 이렇게 싹 잘라내는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없느냐. 네, 그거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만 놨을 뿐이지 교수님은 이제 시범으로 한번 써보셨을 뿐이지 아직 제품은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좋네요.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나 전문 소비자를 대상으로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단연 치료기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도 그렇고 참 환자 수가 많다는 거죠. 환자 수가 많다는 걸 알고 일단은 만들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입해가 어려운 거는 이게 의료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단가도 맞고 이제 가격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시간도 지금 벌써 제가 약 1년 지나면서 지금 제조허가를 해외와 국내 제조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실험이 들어가야 되니까 임상실험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입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 하니 진입이 어렵다 하니. 한 번 세팅이 되면 이거는 보장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성공하냐 실패하냐로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의료 쪽에 제가 그 부분하고 아까 3D 쪽에 흉부 쪽에 3D 그게 이제 조선대하고 지금. 흉부 3D도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건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하기도 좀 어렵고 아니, 있잖아요. 말로 어떤 뭘 하는 제품인지 기술은 설명을.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네. 그 이제 그 일본에서 척추 측만증도 고칠 수 있는 부분, 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진을 찍으면 그 3D 화면에 3D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흉부나 이런 쪽에.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오차를 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 그 오차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해갖고 3차원으로 렌더링 해갖고 시술을 할 때에 그 정확성과 어디 아픈 부위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학습용으로 쓰기도 하고 직접 시술할 때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카메라도 이제 저희가 배터리 기술을 이제 같이 했었거든요. 그 인체 이제 스캔해가 하는 거, 그 기술을 나중에 접목을 시켜갖고 지금 이미 비슷한 게 그거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게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필립스가 아니고 외국 회사가 지금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가 3D로 스캔을 딱 하고 그 소프트를 받아들이가 하는 걸 이번에 제가 이제 포럼에 가서 봤었거든요. 봤는데 저희하고 다른 거죠. 다른 종류인데 저희들은 또 그거보다는 뛰어난 특허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조선대에서 신문에 막 나고 이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걸 기술을 안 줄라 하는 거를 하여튼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고생해갖고 이제 이세 기술을 갖게 되고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 이제 말하자면 DB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그 출발은 어디서 그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회사 부사장이 이제 이 3D 쪽하고 관심이 우리 그때 한참 아바타에 영화 3D에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쨌든 IT니까 제가 또 그 그래픽 쪽으로 했으니까 3D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3D에 막 의회도 쫓아가고 이제 막 그런 거 공청회도 쫓아다니고 사실 많이 다녀야 돼요. 전시회도 다니고. 근데 막 다니면서 마침 이제 그 교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의료 분야고 우리도 의료로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이 의료 분야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연구진에서 이제 조사를 해갖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 컨택을 해갖고 교수님한테 일본의 교수님하고 컨택을 해갖고 이제 이 국제 과제가 있다. 국제 과제 이제 회하고 같이 연구하는 과제가 있다. 이래갖고는 호흡해갖고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저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전시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기술 동향을 계속 봐야 되는 거. 이제 그걸 CEO가 못하면 CTO가 하든지 누군가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필요할 때는 섭외를 하고 찾고 전 진짜 지금 우리 교수님이나 일본 사람들은 저희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만나게 된 사람인데 너무 일이 잘 되고 서로 코업이 되니까는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주고 싶어 하시고 기술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 내부에 아이디어가 어떤 제품 수요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사람들 찾는 이 스크린, 특허 분석이나 전문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걸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여기에 계속 그걸 하죠. 그게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입니다. 그 큰 노하우입니다. 엄청난 노하우죠. 예. 그래서 그 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는 노하우가 상당한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예,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맞아야만 또 일을 하면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게 부합이 안 되면 사실은 또 제대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례가 아마 아주 그런 사례로서는 좋은 사례로 지금 아직 연구 과제를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걸 시작해갖고 이걸 3D 표준화까지 지금 우리나라 표준 그 직영부에서 표준화하라고 하고 그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 지금 일본 지금 표준 그 다른 데서 초비상입니다. 웹 쪽하고 지금 이런 데서 와 우리도 3D 표준하고 있는데 어려운 표준을 거기 이쪽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 세계거든요. 3D라고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관심 지금 업고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뭐 스포트 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나도 삼성하고 대기업에서 지금 관심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뭐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진짜 표준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자기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부에 그런 스크린을 하고 찾는 연구 분야, 연구소라고 하나 그런 집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잠깐 소개를 연구소입니까? 우리 연구소가 있거든요.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를 맡은 임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연구는 밑에 연구는 하는 사람은 되는데 진짜 이거를 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으로 지금 그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에요. 그게 연구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내부 연구 개발보다 오픈 이노베이션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되면 대표님 깔끔한 하고 저도 답답한 게 회사의 노하우 그런 게 노하우인데 이렇게 어디 발표를 가면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줘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사실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못 네.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기업도 마찬가지 자체 연구개발도 한계가 있는데 네. 어디서 누가 있는지를 이미 전 세계에 널린 기술을 적재적소에 찾아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아직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선 컨퍼런스는 아까 말씀 잠깐 했는데 힘이 쫓아다녀야 되죠. 예. 전시회, 뭐 해외 전시회, 국내 전시회, 뭐 하여튼 그런데 컨퍼런스 많이 쫓아다녀야 돼요. 많이 다니시면 직접도 많이 다니셔요. 저도 많이 저는 옛날에는 엄청 많이 여행까지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좀 놓아서 조금 덜 다니는데 중요한 데 있다 하면 제가 가고 저한테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다니다가 이런 사람이 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동차까지 타고 이제 전동차로 다닙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혹시 연구기관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요? 아, 예. 저희 지금, 가만있어요. 그 모바일 쪽에 지금 과제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련돼가, 전자치근하고 관련돼가 시작을 했는데, 햅틱펜이라고. 햅틱펜. 예. 근데 이제 모바일 쪽하고 하는데, 거기가 연구소, 기업 한 군데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경일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이 하나 있는데, 연구원이 하여튼 연구원. 예, 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같이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거는 아직 오픈 안 해줬으면 좋겠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야기하죠. 이제 바꿔요. 이야기하면 제가 불편해요. 예. 대표님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업의 신규 창업에 대해서 두렵지 않던가요? 제일 처음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제일 처음에 참 이제 고민을 하니까 사실 일도 그렇고 이 외조의 힘이 참 강했는데 나한테 삼성전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애들하고 떨어지가 연구소를 들어가니까 구미에 나한테 삼성전자 다니고 애들하고 있었고 제가 연구소 구미여행을 할 때에 그래서 이제 와서 해보지 않겠냐 해갖고 대전을 가니까 이게 떨어지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가라라고 딱 해줘서 제가 마음을 딱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사실 기술력이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박사의 뭐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을 제가 배우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이제 뭐 여자고 뭐고 이런 진짜 불리하죠. 저는 여자고 결혼했죠. 뭐 장애인이죠. 말도 사투리 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돌아올까도 생각하고 이랬는데 오기를 한번 버티보자 해갖고 한 4시간 이상 앉으면서 이제 그 연구소는 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만한 인정을 좀 받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올해는 제가 워낙에 학위 때문에 오래 못해. 지금은 석사학위가 있는데 그 당시는 석사학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로 나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고, 직장 생활을 딱 하고는 그만두고 딱 이제 남편하고 일을 했는데, 지금 나이쯤이면 사업을 해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남편이 삼성전자를 다니니까, 그 사택에 이제 이렇게 우리 여자들끼리 만나면 하는 소리가, 이제 이 평생 직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장급이면 최고다. 까지 가기도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이사는 뭐 몇몇만 가잖아요. 예, 그래 하면서, 특히나 저는 애들 일찍 낳기 때문에 한참 돈 들어갈 때 회사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일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고민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마침 컴퓨터 그래픽 쪽을 이렇게 해가 접촉해가지고 제가 비용 들여 공부를 하고 상을 받고 회사 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좀 하고 이제 그만뒀을 때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남편이 이제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직장생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저도 사실은 못 모르고 했죠. 그 당시는 예, 주변에 우리 사업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고, 이 창업이 뭐 얼마나 직장 하면서 요 그래픽 요거 되겠다는 거 딱 하나 들고 그 아이템 하나 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로 제가 홈페이지를, 최초 홈페이지를 참 많이 만들었어요. 구미시청의 최초 홈페이지. 지금은 홈페이지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게 큰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특강을 다니면서 한 2,000명만 그 인터넷에 대한 특강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천리안 그때 이제 막 판매, 통신 판매, 모뎀 판매 이래 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알고는 사업을 그쪽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하면서 그 사장님하고 같은 장소를 하면 안 된다 해서 대구로 나온 거죠. 구미 살라고. 직장은 구미에서 했었고요. 이제 거기서 출발 점점 활성화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법에 생각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들어갈 때 이제 아이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있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제가 전문정보 시스템이라 해가 사실은 지금 야호라든지 검색 엔진이나 이런 쪽을 그때 당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료를 못 시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저희들은 돈이 필요했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기부에 가서 돈을 빌리려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정부 과제를 주는데, 그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고요.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준다고 마침 딱 그렇게 IMF도 터지고 마침 할 때 정부에서는 뭐 그냥 돈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몰라놓으니까 중증 과제를 쓰고 이걸 하면 국가에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출이었어요, 그게. 근데 한 달 동안 그걸 쓴다고 고생을 하고 시사도 다 받고 그래갖고 8년에 이제 돈 다 가세요 하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이걸 좀 은행을 가니까 은행에서 이건 기부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가니까 그 당시는 기부가 막 평가 센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출로 그걸 아니면 담보로 증정서를 끊어주시는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는 저는 매출이 그 당시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해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해봤자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동기가 생기게 영업해야 되겠다. 마케팅에 돈 벌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제가 그 전에 한 홈페이지 설리한 그런 거를 영업하러 다닌 거죠. 직접. 지금도 분명 해갖고 그때 한 사람은 세 사람의 제가 있다가 세 사람이 다 들어왔는데 다 연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만 하고 있다 그러면 죽겠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은 하더라도 한 사람 내하고 영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다닌 거죠. 네, 이게 시작의 동기였습니다. 이야, 스토리가 아니 지금 딱 그래 영업이 있는 연구가 돼야
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이제 위험을 수없이 겪었잖아요. 회사 생활 그렇죠. 하시면서. 엄청나게 겪었죠. 나는 이런 위험을 겪었고 이 위험을 이렇게 생각해서 극복해 갔다. 내가 겪은 위험 회사하면서 내가 겪은 위험의 극복 원회피 하나 정도로 해서 딱 두 개를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예. 하나는 일적인 거고 하나는 제가 이전 건물 일을 할 때였는데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현금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그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현금 날라서 좋네. 근데 지금 경기 되게 나쁘죠. 현금 안 주면 물건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초창기 시작할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 주식 다 팔아먹었어요, 남편 거. 그 비싼 거를 지금은. 이거 지금.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후회 안 하냐고. 네, 지금 자기는 후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성공했어요. 모르게 이 정도면. 그래, 아직은 뭐, 회사는 끝이 없는 거라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겁니다. 저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계속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그래 좀 물었어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후회는 안 한다 그래 이야기 하던데 한 번은 생각하면은 그때 한 제가 3, 4만 원대였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팔아물 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50만 원 이래 하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까? 네, 100만 원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들고 있었으면 저는 고생하나 보자. 대단한 거. 네, 그런데도 어쨌든 뭐 그거보다는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어쨌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다 이제 팔고 뭐 이래 해갖고 돈도 안 빌려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자금 회전의 애로사항을 겪었었어요. 그래 그거를 갖다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싸게 사야 되는 또 되는 부분이 현금을 주면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딱 한번 그 기회가 저희가 대학을 아무리 뚫을 해도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작은 회사로만 취급을 해갖고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딱 보니까 이제 입찰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있었어요. 큰 덩어리였는데 8천만 원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거의 원가 수준에 써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먹었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니까 이 현금으로 서울에 용산시장을 다니는데 컴퓨터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현금을 들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현금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갖고 물건을 사갖고 납품을 했죠. 그때 납품할 때 학교에서는 저희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못 해낼 거다. 그래갖고는 검수도 잘 안 해주려고 물건 잔뜩 재놓고 현금 갖고 샀는데 막 되게 커서는 이제 막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을 때 그때 할 때 뭐 보정 하여튼 요구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 무사하게 지나갔어요. 그때 그분을 제가 10년이 지났는데 만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정말 회사가 너무 작아서 믿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위기를 한 모면을 한 것이 기회가 됐어요. 이제 그 한 번 하고 나니까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이제 실적도 되고 이제 노하우도 이제 득이 되고 그랬더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 돈을 이렇게 나는 돈을 뭐 현금으로 안 받는데 나는 현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에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아유 그러면 내가 제 네. 친구들만 해도 아유 그렇게 맞돈 그려내고 지금 하다가 망하면 진짜 끝장인데 네. 안 하고 말지 이러지 네. 않고 그냥 있는 수준에 것도 또 말해서 네. 할 수 있는 그거는 네. 자신감인가요? 그거는 어떤 오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작은 회사라고 무시하는 거, 여성 회사라고 무시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중소기업, 하여튼 작은 회사 얼마 안 됐던 신생기업이라고 무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오기라고 볼 수 있는, 우리도 뚫고 갈 수 있다, 우리는 그만 능력이 된다, 지금은 작지만 클 수 있는데 기회를 왜 안 주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오기가 활동한 거죠, 어째 보면. 대단합니다. 또 하나는 예, 그거 하고, 저희가 공장이 저쪽에 이노비즈 공장 이전하고 여기 이전하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여기도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땅을 이렇게 이제 해가 빌려갖고 이제 제가 했잖아요. 이제 또 건물을 지려니까 또 빌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기 곡선이 저희도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의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평되는 거예요. 의료 사업에 이제 또 전력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은행이나 제가 제일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알았는 게 뭐였냐면은
매출이 해마다 매출이 조금씩 다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는 계속 신장하다가 사실 수평을 딱 하니까 은행에서도 크레임을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신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나 올해 뭐 매출을 더 많이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에 부담이 돼갖고. 그래 했는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의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전환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에도 좀 크레임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은행에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은행에다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이걸 지을 수도 없고, 또 은행에서 매출이나 이 재무제품 보면은 돈을 안 빌려주거나 중기청에서는 이제 사업者이 지으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놨지만 은행에서 오케이 안 하면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은행의 지점장을 만나서 제가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회사 지금 이래가 작년보다 매출 떨어졌다. 근데 의료 사업을 전환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도 보여드리고 회사의 비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장님도, 은행의 그 기점장님도, 그래, 이런 회사 같은 이때까지 신용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지을 때 그 돈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설하시는 분도 어쨌든 돈을 나중에 처음 할 때는 자기는 조금 넣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돼갖고 제가 이걸 짓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제가 포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제 해놓고 나니까 정말 잘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완전 공원 같잖아요. 산이 보면서 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값도 상승하고 이제 전부 집가가 올라가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걸 좀 뭐라 그래야지, 회사에 이제 그만큼 빚진 게 다 보완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보면 여기는 대구의 신강남이어서 무슨 뭐처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 은행에다가 틀어놓지 않았더라면 그때 많은 고민을 그걸로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이제 이거 자기 회사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말을 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회사는 이제 매출이 내려가거나 이제 사업 전환을 했을 때 경기가 안 좋거나 물건이 안 팔리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다음에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도 그걸 믿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다음에 성공할 거라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사장이 딴 데 가가지고 우리 회사 지금 이런 상황인데 비전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로 때문에 우리 대표님과 신 대표님은 위험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승부하는 정면 승부형이시네요. 아까 첫 번째도 있는 거 없는 거 팔아서 딴스 안 하고 안 하겠다. 나 그냥 돈 있는 거 있는 거 똘똘 말아서 하고. 지금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진실을 이야기해서 정면으로 위험에 대해서는 가장 전곡으로 정면에 맞서는 법이 진실로 맞서야 돼요. 근데 진실로. 그게 이제 그냥 자기가 허위라든 이건 안 되고 진실로 정말 정면으로 진실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면서 하면은 그 사람들도 오해 없이 받아들여 갖고 해주는데 지금도 똑같은 제가 경우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매출 지금 3억 넘는 수주를 해놓고 지금 하계 때 이제 5억짜리 하고 지금 입찰 보는 게 한 3억짜리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직원이 걱정하는 게 사장님 이거 외산 제품이라서 현금으로 사야 됩니다.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사업가 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막 원천이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지금 가구도 막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질러라 이랬어요. 일단은 저질러라. 그리고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마침 또 지점장에서 나왔길래 제가 통화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점장님 이런 상황인데 저 일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한 2달만 돈 돌려주시면 내가 만약 수주행 계약 수만 있으면 2달 정도 돈 돌려주시면 제가 그거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해드려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일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어려워요. 사실 돈에 대해서 자금이 말리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마음껏 일을 못하는 게 자금이 말리니까는 큰 일을 두고도 업체에서는 돈을 달라 하죠. 우리는 돈이 그렇게 없죠. 매덕되는 걸 돌려야 되니까. 그 질문인데요. 새로운 아이디어 금방 예를 들어 직원이 새로 뭘 해야 되는데 돈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 뭘 해야 된다라고 제안할 때 뭘 하고 뭘 하지 말자 결정하는 스스로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이든 새로운 시도든 뭘 할 때 우리 대표님이 난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철학. 첫째는 저희들이 직원이 아이디어를 하면은 회의를 합니다. 그거 조사를 시킵니다. 무슨 아이디어든지 간에 기획부서에서 이걸 조사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임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임원 거기서 오케이 하는 답이 나오면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임원에서도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아이디어를 낸 친구한테 네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노, 네가 얼마만큼 이걸 하노, 조사를 다시 해라 해갖고 그게 이제 확신이 오면은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혼자만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기술하는 사람과 개발하는 사람을 다 통째로서 불러서 검증을 합니다. 해갖고 예, 이게 가능합니다 하고 영업 쪽의 사람 불러갖고 이는 팔만합니다. 이래 되면은 저는 이제 오케이 해보자. 전체 과정을 그러니까 아주 대표님 탁월하신데요. 아이디어는 기술, 개발, 영업 파트 전체가 모여서 검증한다. 예. 그러니까는 회의를 그때 모였을 때 이게 다 불러다 놓고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하고 아니면 내가 따로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리 해야 되는 것 같은 기획에서 나왔다. 그러면 연구소에 하드웨어 하는 친구 부르고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 부르고 영업하는 친구 부르고 따로 불러서 임원들이 이제 따로 불러갖고 이 개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너 개발 가능하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으면 소프트웨어 개발 가능하냐? 검토해봐라 하고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금방 답을 못 하니까는. 그럼 저 조사를 다 해갖고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영업은 시장 조사를 해봐갖고 좀 이게 될만하다 안 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만약 영업에서 답을 못하면 임원들이 이제 저희는 임원 4명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주로 이제 저하고 대구의 두 부사장 3명이 주로 결정을 하는데 3명이서 그걸 이제 직원들이 조사시키는 거죠. 직원들은 조사를 시키고 시장 조사도 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을 가봅니다. 우리 부사장들이 이제 그 만약 병원 같으면 의료진을 몇 명 만나고 이제 고객을 만나고 진짜 이런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좀 조사를 해서 오케이 이라 하면은 할 루트가 일단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만약 그분이 내가 얼마 정도까지 내가 사줄게.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죠. 보통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 개발에 시장이나 영업까지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딱 생각을 하고 그게 돼야 사실 중소기업이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영업 안 되면 물건 만들어놔도 안 써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검토하고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엔지니어에 완전 오리엔티된 분은 시장 조사는 안 하고 일단 시작해놓고 그렇죠. 10개 하면 한 8개 실패고 1개, 2개 이렇게 그러니까 쌓여는 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이것도 했는데 안 팔렸어. 뭐 이런 게 인터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우리나라에 뭐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뷰를 너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배울 게 너무 많네. 학생들이 오늘 강의가 뭐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재고를 알아야 돼.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특장점인데 이게 대기업이 함부로 못 뛰어오는 것도 그거거든요. 제가 전자출판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잘 나온 이유는 대기업이 몇 번 뛰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들어가 실패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을 막아나가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이 시장이 맞춤형 시장처럼 좀 비슷해요. 그리고 대량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재고 처리 못하고 나면 그 부담이 거꾸로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계속 변하잖아요. IT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변하고 기능도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대기업이 맞춤형으로 딱딱딱 만들어 놓으니까 재고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한 군데가 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도 지금 해외는 지금 팔러 다니는데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전자출판 대기업 제품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성능이 좋으면 뭐해? 뭐 그렇죠. 맞춤형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맞춤형으로 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개발을 직접 하니까 범위도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재고를 갖다가 만약에 저도 1000개가 오면 1000개 이렇게 했으면 다 못 팔고 또 다른 물건 넣고 이랬으면 아주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량으로 우리가 조금 비싸게 들어도 마진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재고를 줄이자라고 해가 재고를 많이 안 들어가게끔 노력하는 거. 그래도 재고 사실 부품 재고지 만들어갖고 그 무슨 마이크도 사실 휴대용 만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재고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하고요. 다니면 이렇게 연결할게. 여기 서울에서 요즘 잘 나가는 새로 뜨는 벤처기업이 뭐
매출을 300억을 만든다는데 네. 지금 하신 것 중에 풀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인데요. 네. 우리 주력 제품의 변화를 한번 소개해줘요.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뭐 같은 제품도 성능이 바뀌었을 네. 거니까 주력 제품의 변화로 네. 돈이 주력 제품이 뭘로 돈을 벌다가 뭘로 벌다가 지금 네. 뭘로 벌고 있다. 네. 뭐,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로 순임금비로 벌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그래픽, 이제 웹 개발 뭐 이런 쪽으로 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통신 쪽의 장비, 그때 ISDN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이런 장비와 통신 쪽을 서버 장비와 이 개발도 계속했죠. 같이 양쪽으로 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멀티미디어 전자칠판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멀티미디어를 하다 보니까는 학교에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차츰 늘어가고, 아까 제품도 다양화되는 거죠. 전자칠판에 그냥 모니터에 얹어놓는 칠판했다가, 그 다음에 탁상형 했다가, 큰 대형 칠판 했다가, 이제 PDP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더 뛰어넘어서는, 그 유사한 PDP라든지, 이제 대형 스크린에다가 하는 것까지도 이제 저희들가, 왜냐면 프로그램 안에를 저희가 짤 수 있으니까는, PDP에 돌리는 프로그램은 이제 짜고, PDP는 이제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이제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다양한 학교 쪽에 들어가는 거에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인연이 돼가 협력업체를 구성하게 되니까 학교는 들어가는 종류가 전자칠판 말고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관련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무슨 마이크도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게 유행했잖아요. 그 전염병 소독하고 막 하면서 이 마이크를 여러 사람이 쓴다는 자체가 이게 침 튕기고, 이게 균이 되게 세균이 많고, 휴대폰 여러 세균이 많아서, 그 당시 이 휴대폰 세척을 고민을 하다가, 마침 교수님, 모 학교의 교수님께서, 이 마이크 좀 나만 쓰는 거 쓸 수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이크를 개발해갖고, 무선으로 이제 교수님이 휴대용으로, 그럼 비싸면 안 되잖아요. 휴대용으로 하려면 전교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개발까지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음향 이제 교수님들은 음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지금 음질 맞추는 부분이 외산 제품하고 저희가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래갖고 이제 또 왜냐하면 이 방마다 그 무선은 이제 무선 그 코드 저기 RFID 뭐든 이제 무선 주파수 받아들이는 게 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 할 때에 저희하고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주고 같이 했는데, 부품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건데, 부품 확보를 갖다가, 안 하니까 이 어려운 회사들이 부품을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쓴 부품을 대신해야 되는 게. 그래가 그 당시, 일부 부품은 저희가 재고로 샀어요. 그래, 그거는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데, 이제 이 물건도 지금 그렇지만 이걸 그 이상은 팔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게 되면 또 비용 연구개발비가 더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생겨갖고. 그럼 바꿔서 한번 지금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지금 돈이 100이다. 내가 작년 매출액이 얼마면 그게 하나? 작년은 41억. 41억. 그 작년은 53억, 57억. 이제 커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그냥 개괄적으로 41억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몇 억 대충 얘기가 되실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 어디 보고하는 데는 있는데 제 머릿속까지 기억은 안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다면 뭐 소프트웨어가 1위입니까? 제일 많습니까? 아니요. 제일 많은 데가 뭡니까? 그거는 전자칠판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 그런 기자재라고 볼 수가 있죠. 학교 전자기자재. 예. 학교 전자기자재가 반쯤 됩니까 이게? 반 정도 지금 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탈에서 이제 기자재하고 칠판하고 전자기자재가 50%? 예, 50% 넘습니다. 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3개로 나눠야 될지 2개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3개로 나눠주세요. 많은 게 좋습니다. 3개로 그거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설계하고 시스템 해주는 쪽이 일부가 한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한 15% 정도 15, 20% 그러니까 앞에가 한 60%, 뒤에가 한 25%, 15%. 그 정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거의 60% 70%였는데 이제 변화가 자꾸 이제 지금 거꾸로 온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키워야 되는데 외형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딱 제가 작년에 이제 전자칠판이 왜 제가 이걸 변화를 하게 했냐면은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시장은 넓은데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시장이 넓어지면 이제 조달 같은 데서 이 마진을 계속 해마다 깎아요. 조달은. 그러니까는 이 맞춤형이라는 거는 이 가격 낮으면 손실이 오거든요. 대량을 풀리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갖고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쪽은 지금 이제 적당히 가고 딴 제품을 찾아내야 되겠다. 지금 의료로 가시는 거예요? 네. 의료하고, 그래서 이제 의료를 3D도 하게 된 거는 의료3D. 의료를 넘어가니까 이제 의료의 진입 장벽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제 그때 마침 3D하고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도 하고 이걸 하게 되면 병원에다가 이제 수업용으로나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 이제 제품을 이제 장기를 좀 보고 이제 어쨌든 한 1년은 걸리니까는 그때 사실 여기 들어오면서 저는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 계획을 해준 거는 그렇게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여기 들어올 때 그 라인을 깔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실제 들어가니까 의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라인도 여기에 까실 거예요 지금? 까실라 했는데 안 깔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산 설비도 연에 넣으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한 가지 약간 비밀로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노 쪽에도 지금 그 교수님하고 우리 직원 2명이 가가지고 교수님하고 나노 쪽에 개발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패키지고 이번에 네덜란드를 들고 갔을 때 실제랑 큰 회사들이 지금 관심 표명을 해가 투자를 해가 우리하고 같이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쪽을 설비를 갖춰야 되고 좀 다른 쪽을 설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먼저 되는 쪽으로. 이야, 오늘 거의 무협지 수준이었어요. 그래. 근데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근데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술진들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교수하고 엮어가는 거를 참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요? 한 곳만 깊이 팔아. 그럼 망하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 안 하는데, 이 중소기업이 여러 개를 하는 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아보고 제가 해보니까 한 개 빠지고 있다가는 진짜 모아이면 놓고 망하겠더라고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몇 사람만 이루어지도 그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연구개발을 시도를 해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2명만 학교에 파견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면 저희들이 IT도 하고 나노도 하고 3D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료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걸 중소기업이 한다면 가제 발표가 딱 가면은 당신은 IT 전문 회사 아니냐. 근데 왜 의료나 나노 쪽은 아직 해본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제조차도 안 주려고 해요. 그런 거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디 가서 회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가진 역량은 이렇게 큰데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역량 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니 무슨 그렇게 많이 해? 이렇게 하면서 회사가 이게 뭐라 해야지 너무 다양하게 하는 건 참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희 많은 교수님들이 내가 이 얘기 들은 거는 직영구의 담당 국장한테 꼭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 마지막으로 IT에 창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현재 창업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은 무엇이 중요하고 창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이런 거를 이 문제는 꼭 들고 가라 라는 좀 이렇게 창업한 선배, 성공한 선배도 한 말씀을 좀. 이 창업은 시대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사실 우리 작은 아들을 창업사관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회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새로 창업하면 참 잘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창업할 때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창업 환경이 너무 좋아져 있으니까 지금 제가 창업을 하면 성공을 갑자기 완전히 코스닥 올라가는 게 순식간에 올라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사실 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IT 쪽은 참 좀 어려워요. IT 쪽은 진짜로.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고 물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게 IT입니다. 진입은 쉽게 할 수 있어요, IT가. 근데 너무 많이 나와 있는 데다가 그 아이디어가 판매가 되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학생들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이디어는 참 좋다는 건 뛰어나다는 거죠. 마케팅에 고민이 없다 그 말씀. 그렇죠. 마케팅에 고민은 없고 무조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좋다라는데 환상을 느끼는 거죠. 그러고 옆에 기본하든지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와 뛰어나다 기술 뛰어나다 아이디어 좋다라고 이렇게 믿는데 실제 그걸 갖고 나중에 만들어 갖고 돈으로 만들 때 뭐 할 것이냐 이런 말하면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기술이고 또 이래요. 근데 사실은 팔리는 거는 틈새 시장에 그게 팔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기술 아닌 기술이 나중에 기술로 돼서 팔리는 게 그게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창업하는 친구들은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걸 인정을 안 해줘서 가제로 가야 된다면 가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되 실제 자기가 가는 길은 팔리는 걸로 가라. 저는 그래 말합니다. 팔리는 기술로 창업해라.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작업하면 전부 연구과제를 가다가 작업을 해요. 근데 연구과제로 가면 아이디어나 기술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약간 턴시켜갖고 이걸 개발하면서 자기는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개발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이 국가돈을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그러면 과제 결과는 도출을 해내더라도 마지막 나오는 건 할 수 있는 거가 나올 수 있는데 과제 길로 가다 보면 이런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정부 지원 안 해주면 걔는 창업하고 대대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와. 오늘 대표님 마케팅 중심으로 창업하자. 이거 저는 100% 공감하고 내가 오늘 인터뷰는 공식은 끝나는 그냥 내가 비슷한 거 어제 헌팅턴 포스트를 내가 읽었습니다. 재밌는 인포시스 대표가 인포시스도 나왔네. 예, 그분이 4명인가 3명이 자제분이 있는데 My Father 누구라 제목이었어요. 그 자제분이 쓴 칼럼에서 인포시스 애들을 전부 다 창업을 시켜요.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창업할 수 있는 앙트프로너십을 물려요. 어떤 애는 그게 대표는 깜짝 똑같아 지금 14살짜리 어떤 애는 사회적 기업 하고 싶다고 시켜서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여성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 리더십을 만들어낸 사회적 기업 어떤 친구는 창업해서 뭐 하는 거 그 앙트프로너십 키워서 나는 우리 아버지 회사보다 더 큰 자신 있다. 이게 그 어제 헌팅턴 뉴스.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논문에 꼭 써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똑같은 말씀을 그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IT라는 게 너무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사업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나노 이런 걸 하려니까는 아까 그런 오해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아들이든 누구든 창업을 시켜갖고 그쪽 분야에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물건이 되면 이제 우리 이제 모든 데 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하겠지만은 연구할 때까지는 그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아예 하면은 자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죠. 오늘 장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